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 어떻게 흘러갔는지 글로벌 원샷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최근 미국 증시, 특히 지난 금요일부터 어젯밤의 미국 증시는 5글자로 요약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첫 38,000포인트를 돌파해냈고요. 금요일에는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AI 테마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버무려지면서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반짝 상승이 아니냐, 슈가러시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다소 좀 관망하시면서 주의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78.8로 나왔는데요.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가 많이 누그러지고 있다는 부분을 소비자 심리지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103.1로 21개월 연속 둔화세 나타내는 모습도 함께 보일 수 있었고요. 달러는 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상당히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달러 인덱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10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러시아는 유류 창고에 드론 공격을 받았죠. WTI 원유 선물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75달러 선에서 WTI 원유 선물 거래 마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애플은 간밤에 1.2% 또 한 번 주가가 피어오르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위쪽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시총 1위를 탈환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비전 프로의 초기 매진이 애플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솔라이즈 테크놀로지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부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에는 4% 올랐는데 구조조정 소식에 힘입은 걸로 풀이가 됩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폐암 치료제 트로데이비의 임상 3상 실패 소식이 들려왔는데 우리의 레고캔바이오와 존슨앤존슨이 트룹2 ADC 관련해서 비슷하게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존슨앤존슨과 레고캔바이오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소식이다. 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랠리의 향방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간밤에는 빅테크주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3대 지수 상승의 배경에는 중소형주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2% 넘게 오르면서 가장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 지금 어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한 상황인데 팩트셋에 따르면 5년 평균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던 기업의 비율이 77%였는데 그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69%로 일단은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소은행주들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곤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괜찮다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고요. 간밤에는 빅테크가 살짝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준 가운데 반도체 종목들, 태양광 종목들, 중소은행주들은 강세 흐름을 함께 나타내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중국이 어제 LPR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에선 물론 어느 정도 받아들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상해 종합지수는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인 투자자들의 중국 시장 순매도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중국은 일단 금융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춘절 이전에 그리고 2월에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시장의 반응에 과연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주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중국에서 2023년 CPI가 3개월 연속으로 하회하고 있다. 연간 비율로 하회하고 있다는 것이 내수 부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머릿속이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은 BOJ 일본 금정위가 있을 예정인데 역시나 중국과 비슷하게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흐름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12월 도쿄 CPI가 하락했고 소액 투자 비과세가 함께 이루어지면서 일본 증시가 강세장을 띠고 있는데요. 이번 BOJ 발표에 따라서 일본 증시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26일 1월 도쿄 CPI가 함께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도 BOJ의 향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2024년 조금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대표적인 테슬라 강세론자 애널리스트죠. 애덤 조나스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던 것 같은데요. 전기차 수요 둔화 속에 지금 유럽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계속해서 단행하고 있는 테슬라기 때문에 이번 실적 그리고 올 한 해의 실적이 상당히 걱정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가를 380달러에서 345달러 선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 확대라는 투자 의견 자체는 유지를 했는데 전기차 쪽보다는 테슬라의 로봇 그리고 AI가 미래 성장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주도했던 1차 전기차 가격 인하 대전은 2023년에 개막을 했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고요. 자, 올해는 비아디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의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아디가 주도하고 있는 이 가격 인하 경쟁에 테슬라가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테슬라의 실적 발표는 24일 장 마감 후에 있을 예정이니까 당잠사를 통해서 또 꼼꼼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상황들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상승폭 자체는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 네, 숨고르기 정도의 흐름도 나왔었죠. 모든 내용을 녹여내보겠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어제 우리 시장 좀 아쉬웠습니다. 파란색으로 마무리가 됐죠. 모두 조정입니다. 일본 증시는 미국과 함께 동행하면서 역사상 신고가 연일 경신하고 있죠. 일본 니케이 지수 어제 1.6% 올랐습니다. 그런데 중화권 증시가 정말 좋지 않았죠. 앞서서 이혜은 앵커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무너지다시피 주저앉았습니다. 시장에서는 디플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 부양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의 인민은행은 기준금리격인 LPR을 계속 동결하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동결하면서 5개월 연속 동결이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정도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걸 현실로 맞닥뜨렸을 때 충격과 함께 이제 전인대를 앞두고 지방 양회가 이제 쭈루룩 개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도 부양책가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접는 과정에서 중화권 증시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쪽으로 중간재 수출이 꽤 많기 때문에 중국과 함께 동행하는 흐름이 빈번히 나타났었는데요. 그걸 감안했을 때 중국 생각하면 아유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도 되긴 하지만 최근 미국 신고가 랠리 보이는 걸 또 보면 디커플링의 움직임이 아쉽기도 합니다. 두 감정 모두 좀 공존했던 어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제 당잠사에서 보여드렸던 이 구도죠. 반도체 호재들 대부분 이제 어제 정리해드렸고 2차 전지의 악재들도 대부분 여기 있는 거 정리해드렸습니다. 미국의 대표 주자들의 엇갈린 방향성, 엔비디아는 연초 대비했을 때 20.5% 상승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 주자인 반도체 투톱 가운데 하나 SK 하이닉스는 어제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실적 발표 25일 이게 정말 중요하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했을 때 16% 밀려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2차 전지 밸류체인 가운데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것도 52주 신저가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테슬라 가격 인하 말씀을 드렸고 트럼프 대선 후보 가능성 이 점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포드의 전기차 대폭 감산 소식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LNF 어닝 미스 났었는데 그에 이어서 에코프로 BM 쇼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컨센서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이익이 한 50% 정도 급감할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어제 몇몇 증권사에서는 이마저도 달성 힘들고 훨씬 더 안 좋게 나올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가 눌리며 지수를 압박하는 구도가 나왔습니다. 실적 중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테슬라 실적 25일 그리고 우리 시간 기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줄줄이 발표 예정이고 에코프로 그룹은 2월 7일 발표 예정입니다. 이 성적표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가 배터리는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제 움직였었던 섹터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라간 섹터들이고요.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요즘 보안 테마가 같이 엮여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들. 그리고 지수가 밀릴 때 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일종의 저가 매수 종목들, 풋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방산, 뭐 음식료,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뭐 이들 섹터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고, 그리고 실적주가 이제 저가 매수 유입으로 같이 움직였는데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 HD 현대중공업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흑자 전환 성적표를 공개했다라는 게 주요했고, 어제 2차 전지가 밀리면서 일부 자금이 이제 반도체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쪽에 쏠렸던 건지 시세 분출이 꽤 강했습니다. 다만 시외에서는 카나리아 바이오 급락했는데 개별 이슈 악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테마주고. 자,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어느 세부 섹터들이 같이 반응을 보이는지 여부겠죠. 보시면 형체가 실체가 있는 반도체 투톱과 그 반도체 투톱에 연결되어 있는 HBM 종목, 엔비디아로 직납하는 이수페타시스 이들 종목, HBM 쪽의 강세와 함께 아직은 기술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는 쪽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CLX, 온센서 AI 등이겠죠. 온센서 AI가 어제 갑자기 등장했죠. 삼성과 SK가 이 기술에 투자를 하겠다 이제 언급을 하면서 어떠한 뭐 테마주가 형성이 됐는데요.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아실 겁니다. 갤럭시 S24가 온디바이스 AI의 대표작이죠. 원래는 그 전에 어떤 기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기기에서 클라우드 서버로 내용들을 보내서 그 서버에서 분석을 한 이후에 기기로 다시 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요쪽으로 보내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 서비스를 구동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인데, 온센서 AI는 뭘까요? 이미지 센서입니다. 원래 이미지 센서에서 이제 이미지 정보를 모아서 CPU 하는 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보내죠. 여기에서 연산을 추론하는데 말 그대로 이미지 센서 자체에서 AI 칩이 탑재가 돼서 자체 기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제 적용처를 보시면 이제 온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이나 앞으로 자율주행 드론 등에 적용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센서 쪽은 사물 인터넷, 스마트 홈, 거대한 시티 굴러갈 때 조금 더 단위가 큰 쪽에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굉장히 긴 관점으로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지금은 아직 매출이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겠는데, 지금 이런 현상은 과거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죠. 지난해 초부터 무서운 랠리가 펼쳐졌었던 2차 전지주가 그러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양극재, 셀 기업들 주가 반응이 있었는데 이 분위기가 좋다 하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동박, 분리막, 전해 거길 넘어서 기술력이 아직 적용도 안 되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의 테마주의 움직임까지 나왔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제 복습하는 듯한 분위기가 최근 반도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장 마치고 시간 외거래에서 움직였던 상승 종목들 검은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이제 단기 과열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되면서 몇몇 기업은 하락을 시현했습니다. AI도 이제 하락세가 나왔다는 부분은 같이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도 사실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빅테크 기업의 좀 피로감 누적으로 보합 근처에서 몇몇 기업은 좀 하락하기도 했어서 오늘 우리 시장도 피로감이 나오는지 여부는 장중에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자, 트럼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특히 섹터 영향력이 좀 큰 편이라서 꼭 체크는 해보셔야 합니다. 월간에 이미 트럼프 2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간밤에도 그렇고 요 한 2주간 미국에서 보면 일종의 실체보다는 트럼프 테마주로 엮여있는 테마주들의 급등세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CNBC에서는 월가의 임원들은 반 트럼프 발언을 자제하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공화당 내에서 당내의 대선 후보 가능성이 트럼프가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후보들 5명, 원래는 이제 이렇게 있었거든요. 1위, 2위, 3위, 4위, 5위. 먼저 라와스와미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사퇴를 먼저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디센티스가 트럼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또 사퇴를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당내 지지율 분석을 했을 때 디센티스가 트럼프를 잠깐 넘어서기도 했었거든요. 꽤 큰 이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지지를 하면서 사퇴한다. 근데 이 표심이 이쪽으로 안 가고 2위인 헤일리 쪽으로 다 옮겨간다고 계산을 해봐도 압도적인 표차로 지금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월가는 이미 트럼프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는 왜 트럼프가 악재로 인식이 되는가? 그 과거에 펼쳤던 정책과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 정책 쪽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퇴직연금의 ESG 투자 규정도 폐지키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ESG 친환경이라고 하면 2차 전지 밸류체인, 이제 전기차의 악재일 수도 있고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내용이고 요거 말고 이제 저렴한 화석 에너지를 장려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수적으로는 무역 정책이 과거에 미중 무역 분쟁 당시를 떠올리게 되는 데 이것도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우려하는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내용들이기 때문에 쭉 한 번은 좀 정리해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자, 지난해의 11월부터 당잠사에서는 대선 멀리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향권은 1월부터 진입하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과거의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는 이제 대통령을 직접 투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선거 인단 투표로 이제 간접 투표 방식이죠. 선거 인단은 지역별로 쭉 나눠서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6월 4일까지 쭉 있습니다. 이제 앞에 부분만 가지고 왔는데요. 1월 15일 다음은 오늘 밤입니다. 23일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요건데 15일 때 이제 코커스 아이오와 주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후보 경선 돌입을 됐고 슈퍼 화요일 3월 5일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옵니다. 이때 공화당 49% 선거 인단이 결정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않아도 거의 역에서 확정된 인물이 대선으로 간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일정들마다 이제 후보의 공약들에 연관돼 있는 종목들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당잠사였습니다.